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과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2단원, 즉 마찰 전기와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풀어봐요. 문제를 보실까요? 12번 전류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의 바늘이 아래와 같을 때 전류의 세기는 단 마이너스 단자는 50mA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 즉 전류계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A라고 적혀져 있으면 전류계고요. 우리 전압계는 가운데 여기가 V, 볼트죠. V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전압계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주었는데 단 50mA,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마지막에 즉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500도 적혀져 있고 50도 적혀져 있고 5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50mA 중간이죠. 여기 50mA에 여기 단자도 마이너스 단자 여기 있죠. 50mA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숫자가 세 군데 적혀져 있죠. 이 세 군데 적혀져 있는 것 중에 50, 이 중간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500mA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으면 위에 부분을 읽고, 만약에 5A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요 아랫부분, 여기를 읽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50mA니까 중간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중간 부분을 읽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찾아볼까요? 즉, 이 부분이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20과 30 사이, 20과 30 사이인데 크게 확대되면은 25에서 조금 앞에 부분, 그러니까 24인 것 같습니다. 24mA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4mA. 나머지는 뭐 2.4라고도 적혀져 있고, 2.4mA는 아니고요. 2.4A다라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주고 밀리암페어가 아닌 암페어로 주면은 즉 1000으로 다시 여기를 1000분의 24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0.024 암페어다. 그쵸?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13번으로 가볼까요? 네, 13번. 그림은 같은 전구 두 개를 연결 방식을 달리하여 연결한 것이다. 네, 지금 전구가 연결 방법이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단 두 회로에 걸린 전압은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전압은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전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직렬 연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지금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병렬이라고 쓰죠.
전기기구가 직렬과 병렬로 이렇게 다르게 연결 방식이 다를 때는 계산식도 다르고 특징도 다릅니다. 문제 풀면서 보실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네, 옳은 거 1번. 가는 병렬 연결이다. 직렬이라고 적어놨죠. 직렬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퓨즈는 나의 방법으로 연결된다. 여기 즉 가부하를 막기 위해서 전류의 흐름을 차단시켜서 우리가 뭐 화재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퓨즈는 직렬입니다. 직렬. 즉 한 기구가 이렇게 앞에서 끊어지면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다 하면은 뒤에까지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전류가 통하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전류를 차단하는 방법이 퓨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3번 나는 가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3번 나는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직렬일 때는 전류가 어디서나 동일하고요. 전류가 동일하다 이거고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다 똑같습니다. 전압이 동일하다. 즉 여기서 뭐 6볼트라고 하면은 이 아래도 6볼트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강아지가 조금 으짜. 네, 강아지 지금 놀아달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놀아줄게요. 예, 그래서 지금 전압이 같다. 그래서 네, 완료. 3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4번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나보다 가가 더 밝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가 있고 지금 여기 나가 있죠. 그래서 가가 더 이렇게 밝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구는 병렬 연결일 때 전구가 더 밝습니다. 즉 저항이 즉 이렇게 보면은 저항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병렬이고 직렬은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약해져서 즉 우리 전구는 병렬 연결 그리고 전지는 직렬 연결해야지만 전구가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나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같다. 가하고 나에서 전체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전체 전류는 가는 전류가 동결 지금 여기 적어놨죠. 전류가 일정하지만 나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는 바뀝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5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래로 가볼까요? 아래 없고 다시 위로 가서 이제 14번 보죠. 14번 그림은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지금 그림을 보면 멀티탭이 이렇게 나와 있죠. 멀티탭이 보이고요. 멀티탭을 이용해서 전등과 TV, 에어컨, 냉장고 등 다 각각 연결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의 모습인데 우리 이 멀티탭을 이용한 연결 방식은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로 연결될 때는 다른 전기기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등의 코드를 빼도 TV는 나오고, TV의 컨센트를 이렇게 빼도 에어컨과 냉장고는 가동이 됩니다. 즉, 한 콘센트를 빼도 다른 전기기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병렬의 특징이고요. 그럼 보기에서 나머지 특징도 찾아볼까요? 기억, 모든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모든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했듯이 병렬일 때는 전압,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220 전격 전압이 220볼트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전압의 세기라고 해야겠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 수 있다. 그렇죠.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귿 에어컨의 전원을 차단시켜도 나머지 전기기구는 꺼지지 않는다. 네, 보기 읽기 전에 설명했죠. 즉 다른 전기기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켤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병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을 멀티탭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계속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꽂는다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저항이 작아지는 거에 비해서 전류는 커지기 때문에 과전류가 흘러서 우리 스파크가 일어서 화재가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것은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고 저항이 작아집니다. 저항이.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있는 걸 찾으면 좀 내려갈까요?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또 좀 아래 있는 문제를 또 더 풀죠. 예, 이제 코일이 나왔네요. 코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판을 놓은 모습이다. 단 지구 자기장의 영향은 무시하고 이 나침판만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A였을 때하고 B였을 때, 즉 이렇게 방위표도 있고요.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한다면, 즉 이때 전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즉 잡을 때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를 잡아주면 나머지 손가락이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먼저 전류의 방향을 찾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요. 잠시만요. 우리 또 다른 강아지가 또 간식을 달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어떤 문제인지 좀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그 그림을 확인했으니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볼까요? 15번. 다음에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림이 좀 생각이 안 나면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면 즉 위에서 아래로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여기 A 부분과 다시 A가 잘 안 보이니까 A 부분과 B 부분에서의 나침판이 동그랗게 다 있었는데 A 부분과 B 부분을 좀 지정해 놓고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기 볼까요? 보기. 기억,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판 바늘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나침판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좀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흐를 때는 요런 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손을 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또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네요. 니은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다. 그렇죠.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지고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세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니은도 맞는 문장이네요. 니은도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으로 가죠. 디귿, 나침판 바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우리가 이제 전류의 방향도 어느 방향인지 지정했듯이 자기장의 방향도 지정을 해 놨는데, 즉 나침판의 바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맞습니다. N극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문장 다 맞네요. 이렇기 때문에 다 맞아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고요. 16번 아래 문제 또 볼까요? 16번 다음의 실험에서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나침판 A, B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네요. 위에 다시 간략하게 해놨는데 코일은 전류는 요것으로 찾아서 원래는 기본이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손을 폈을 때 그 방향이 N극이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정리해 두고 그런데 코일일 때는 이 손의 모양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반대. 코일은 빙빙빙빙 돌려 있기 때문에 즉 코일의 전류 방향으로 잡고 나서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즉 N극이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에서는 즉 밑으로 보이시나요? 즉 밑으로 이렇게 코일을 감싸진다고 해야겠죠. 즉 여기 지금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즉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감싸지듯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감싸져 보세요. 감싸지면은 즉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으로 즉 요쪽을 가리키는 것이 보입니다. 방위표에서는 즉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이 동쪽이 되기 때문에 방위표를 다시 확인하자면은 이렇게 사자 모양으로 있는 게 방위표죠. 이쪽이 동쪽, 그리고 서쪽, 위에가 북쪽, 그리고 남쪽이 되죠. 그냥 조금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방위표를 뒤집어 놓을 때 또는 옆으로 눕혀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여기가 즉 위쪽 부분이 동쪽을 가리키거나 아래쪽이 서쪽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른쪽이 남쪽이 된다는 거 이렇게 방위표가 제대로 서 있는지 뒤집어 있는지 아니면 눕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 오른쪽의 오른쪽의 모습은 이렇게
동쪽을 나타내죠. 이쪽은 아니고요. 여기도 동쪽, 여기도 동쪽이기 때문에 A나 B 둘 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입니다. 17번까지 보실까요? 17번. 17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물질끼리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예. 17번은 다시 이제 물질의 기본 성분, 원소로 가네요. 예. 여기 지금 2단원을 조금 더 풀어봐야 되는데, 2단원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17번 말고. 지금 전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 보죠. 예. 여기에서는 지금 전기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그럼 17번하고 빠르게 17번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좀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죠. 17번은 궁금하니까 조금 더 풀어보죠. 네. 그래서 물질을 보기 보면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를 얘기하죠. 원소.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다 원소의 특징이고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를 찾아라 했는데 원소만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물은 원소가 아니라 분자입니다. 산소 원소 맞고요. 수소 맞고 알루미늄 맞죠? 설탕 아니고요. 구리 맞고 소금 아니고 마그네슘 맞네요.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즉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쪼개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이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는 여러 개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분자. 그렇기 때문에 즉 이렇게 둘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여기서 문제를 그래도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18번. 예, 18번 하나만 더 보고. 이게 좀 크지가 않았군요. 네, 18번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2단원 전기에 대해서 저항의 계산 방법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 2단원은 다시 원소만 조금 색깔 요거 하고 예, 끝내도록 하죠. 18번 보기는 반포동의 불꽃 축제를 위해 준비한 물질들입니다. 반포동이라고 하네요. 보기에 물질들을 활용하여서 불꽃놀이를 하였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불꽃의 색깔은 총 몇 가지인가? 총 몇 가지인데 여기서 즉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이 보자면은 질산은 색깔이 없고요. 칼륨 보라색, 그러니까 염소 없고 스트론튬 빨간색, 탄산 없고 칼슘 주황색, 질산은 없고요. 황산 없고 나트륨 노란색. 그다음에 염화 아까 없다고 그랬고요. 칼슘 똑같은 게 중복되네요. 중복된 것은 좀 표시를 할까요? 표시를 해서 예, 칼슘 중복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개고요. 다시 탄산 구리 있죠. 구리는 청록색, 스트론튬도 즉 중복이네요. 스트론튬 빨간색이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거 색깔은 지금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꼭 머릿속에 6가지 색깔, 7가지 색깔인데 꼭 기억하세요. 칼륨 보라색이고요. 칼슘은 주황색이고 나트륨 노란색입니다. 구리 청록색이고요. 스트론튬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칼슘, 스트론튬은 다시 중복이래서 네, 적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5가지라고 적혀져 있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류와, 그러니까 전기와 쭉 원소 좀 앞부분 다시 조금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전기 저항에 대해서 문제 찾아서 오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공부해서 꼭 시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공부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